작년 우리 증시는 시장의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간만에 활황세를 띄웠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이 800선을 간만에 넘었는데요. 증권업계 수익성도 급등해서 하지만 올해도 우려들은 여전해 보입니다. 네, 증권업계 올해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계파이낸스의 장윤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작년에 증권업계 시황으로 보자면 좀 오르긴 했으나 증권업계가 어땠는지는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작년 증권업계는 호조를 보인 증시 영향으로 예. 수익성 개선은 물론 성장까지 일궈내는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예. 작년 9월 말까지 전체 55개 증권사의 누적 단기순이익은 2조 9,31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2.1% 급증했습니다. 예. 작년 전체 증권업계 순이익도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익성도 높아졌습니다. 3분기 누적 증권사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5.9%로 전년 동기 대비 2.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예.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하면서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등 증시 거래대금과 신용공여금 잔액이 증가했고 해외 지수도 안정화되면서 주가 연계 증권 발행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예. 또 예상보다 시중 금리의 변동성도 크지 않아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계속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반기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오르면서 투자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증권업계 순이익이 좀 오른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올해에는 역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요. 올해에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기업대출, 채무보증 등 기업금융이 증권업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증권업은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올해에도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성장세로 지수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증권업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무료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계 평균 수수료율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금리 상승세의 채권 운용 손실과 우발 채무 우려 확대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또 증권업 수익 구조상 위탁 매매와 상품 운용 수익 비중이 70%에 달하는데 이런 증시 환경과 금리 등 외부 변수에 대한 민감도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의 가치 손실, 채권과 증권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먼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채권 운용 손실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총 채권 보유액은 181조 원으로 예.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 나이스 신용평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시중금리가 올라 단기적으로 채권 운용 부문 실적 저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정부가 이제 규제 정책을 펴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에는 우발 채무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우발 채무는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보증 등을 섰다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채무로 확정이 되는 채무를 말하는데요. 예. 이 우발 채무는 2011년 4월 말에 7조 4천억 원 규모에서 예. 작년 6월 말 26조 6천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예. 업계는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증권업계를 좀 보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형사라든지 중소형사 간의 간극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순이익 면에서도 그렇고 좀 심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작년만 보더라도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상위증권사 7곳이 작년 9월 말까지 벌어들인 이익이 증권업계 전체의 60%를 넘겼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실적 부문에서 이 자본 규모로 성패가 판가름되는 IB 부문이 커지면서 예.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수익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정부는 이제 작년 초대형 IB를 육성한다면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그 자본 규모에 따라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 등 신규 사업을 차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예. 자기 자본 3조 원 미만의 중소형사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또 온라인 비대면 채널 고객 확보를 위해서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펴면서 위탁 매매 부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형사의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예. 또 작년 비대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또 수수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렇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를 내걸면서 KB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사들도 잇따라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자본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대형사와 달리 이 사업 기회가 위축되고 시장 지위가 또 저하되고 수익력 유지 차원에서 고위험 투자들을 하는 그런 우려가 계속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수수료 무료, 뭐 평생 무료까지 나온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가 좀 중소증권사에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작년 하반기에도 큰 기대를 모았던 것이 바로 초대형 IB의 이 발행업 사업인가 이거였거든요. 1호는 나왔습니다.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부가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키운다면서 예. 내세운 정책이 초대형 투자은행인데요. 예. 이 사업의 핵심은 단기 금융업, 흔히 말하는 발행어음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증권사가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 기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예. 작년 한국투자증권이 처음으로 발행어업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예. 올해에는 이제 첫 증권선물 위원회 정례회의가 1월 10일 열리는데요. 예. 이 회의에서는 NH투자증권, KB증권에 대한 이 발행업 사업 인가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은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청탁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예. 대주주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져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발행 어음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이 KB증권은 조금 부정적인데요. 예. 작년 12월 13일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 인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한 바 있습니다. 예. 옛 현대증권 시절에 수십조 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해서 1개월 자산종합관리계좌 업무 중지와 수억 원의 과태료 등 중징계를 받은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래서 모든 일이든 과거부터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CEO들의 신년사 내용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이제 얘기한 것은 무한 예.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입을 모았고요. 그러면서 올해 IB 업무와 이 경쟁력 강화를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증권가와 증시가 함께 잘 되길 바라봅니다. 장영일 기자였습니다.